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저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치료 사례들을 보면 대변 염증 수치가 3000점, 5000점 등으로 엄청 높던 환자들이 많죠. 이 환자분들을 제가 몇 달 치료하고 나서 갑자기 200점, 50점으로 확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 흔하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올리다 보니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왜 빨리 안 떨어지냐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증상이 명확해서 비교적 치료가 쉬운 분들은 한약에 빨리 반응해서 빨리 좋아지죠. 하지만 증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냥 별 이유 없이 호전 속도가 좀 더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호전 속도가 더뎠던 환자분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중년의 환자분입니다. 2023년 6월에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에 5-ASA 제제를 복용하고 좌약을 사용했는데 한 달 만에 췌장 수치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양약을 중단하셨다고 하네요. 양약은 크건 작건 모두 부작용이 있죠. 저는 양약, 화학약물 복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양약을 복용하지 않고 지내셨는데 다행히 염증 수치는 정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2024년 말부터 점점 염증 수치가 상승해서 2025년 3월 28일에는 322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대변 칼프로텍틴 점수 322점은 그렇게 많이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보통 혈변 좀 나온다 그러면 칼프로텍틴 수치가 1000점은 쉽게 넘어가죠. 기준마다 다르지만 많은 병원들이 50점 이하를 정상으로 놓고 있죠.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80점까지를 정상으로 놓고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논문들 찾아보면 100점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봐도 됩니다. 200점에서 250점 넘어가면은 염증이 있다고 봐야 되죠. 100점에서 200점 사이는 경계역, 보더라인이라고 봅니다. 좀 애매한 구간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3월 28일 병원 검사에서 322점이 나왔다. 혈액 검사 CRP는 정상인데 ESR이 27점으로 약간 높다. 이분이 다른 한의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하셨대요. 그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별 호전이 없었던 거죠. 제가 다른 환자분들과도 이야기하다가 들었는데 환자분들이 처음에 어느 한의원을 가야 할지 판단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한의원에서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한다고 하는 한의원에 가보시면 뭘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한의원에서 실제로 치료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의원에 가서 보시면 실제 치료 사례가 없는 데가 많아요. 특히 중간에 호전 사례 이런 거 있는 데가 좀 있는데 호전 사례는 별 의미 없습니다. 치료를 종료한 사례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한의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면 궤양성 대장염이건 크론병이건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마무리할 실력이 되는가 하는 문제죠. 그냥 호전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증상이 없어지고 양약을 다 끊고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고 내시경까지 좋아진 그런 치료 종료 사례가 있는 데는 찾으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 치료 사례가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고요. 그리고 그런 치료 사례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실제로 논문으로 써서 증명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의사인데 난치병을 치료했어요? 그러면 논문으로 써서 학계에 보고하고 이 세상을 좀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 사례 논문 나온 것이 몇 편 됩니다. 대부분은 제가 쓴 거고요. 그리고 다른 몇 편은 다른 한의사 몇 분이 치료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찾으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처럼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계속 치료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그냥 논문 케이스 한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하고 있죠. 10년 연구하고 나니까 이제 좀 실력이 늘고 경력이 쌓이니까 2016년부터는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처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인생을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한의사도 없어요. 저처럼 20년 넘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20대 후반에 한의과대학 졸업하고
지금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한의사 인생 26년의 기간 동안 20년을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바치고 있으면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설이 길었는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를 검색하시다가 한의원도 알아보신다면 헷갈리실 게 없이 이것만 확인해 보셔도 되는 거죠. 완전히 치료 종료한 케이스가 있냐? 있으면 몇 개나 있냐? 치료 종료한 사례를 실제로 논문으로 발표해서 증명해낸 게 있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치료 연구를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냐? 이것만 봐도 헷갈릴 게 없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치료하시다가 안 되어서 2025년 3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십니다. 많이 마르셨어요. 체중이 45kg, BMI가 17.5밖에 안 됩니다. 식욕은 보통인데 식사량이 0.5인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대변은 하루 1회인데 점액변이 나온다. 4월 2일에 대변 자멸 반응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256점이 나옵니다. 점액변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혈변이 있었던 거죠. 칼프로텍틴이 약간 높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다. 본인이 임상적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염증도 있고 혈변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좀 예민하신 편이어서 어떻게든 궤양성 대장염을 완전히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소화기 문제부터 치료합니다. 2025년 5월 7일 칼프로텍틴 187점으로 떨어집니다. 6주 정도 만에 칼프로텍틴이 322점에서 187점으로 떨어졌네요. 사실 엄청 떨어진 건 아니고 조금 떨어진 건데 일단 좀 더 지켜봅니다. 체중이 45.5kg으로 500g 늘었다. 이분은 체중이 50kg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500g이라도 체중이 늘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대요. 5월 7일 식사량이 1인분으로 늘었다. 소화가 많이 좋아져서 염증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바꾸어 줍니다. 6월 16일 대변 칼프로텍틴은 76점으로 떨어졌네요. 이제 정상치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대변 자멸 반응, 대변에 출혈이 있던 것은 이제는 16점으로 음성, 출혈이 없어졌네요. 치료 시작한 지 3달도 안 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7월 10일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칼프로텍틴 132점, 조금 올랐네요. 7월 21일 대변 칼프로텍틴 197점, 대변 자멸 반응은 27점으로 음성. 출혈은 계속 없는데 염증 수치가 조금 올랐죠. 이럴 때는 처방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처방이 효과가 좋지는 않은 거죠. 제가 처방을 쓰는 데는 A, B, C, D가 있다고 했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처방을 바꿔주고 나서 8월 25일 대변 칼프로텍틴 94점, 좀 떨어집니다. 9월 15일 대변 칼프로텍틴 85점,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94점에서 85점이 되었어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안 떨어진 건 아닌데 너무 적게 떨어졌어요. 처방을 바꿔줘야 되나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맞는 처방인데 섣불리 바꾸면 안 되니까 일단은 한 달만 더 지켜보자. 10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69점, 대변 자멸 반응 스툴 오컬트 블러드는 6점으로 음성. 사실 대변 칼프로텍틴 69점이면 정상이죠. 그리고 자멸 반응도 음성이니까 출혈도 없고요. 그런데 환자분이 조금 예민하시니까 병원 기준인 50점 미만이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게 너무 천천히 떨어지니까 좀 뭔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0월 16일에 병원에서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하니까 33점이 나왔다. 이거는 완전히 정상이네요. CRP도 0.2점으로 계속 정상이고 처음에는 ESR이 27점으로 좀 높았는데 이제 10점으로 됩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되었네요. 11월 12일 대변 칼프로텍틴이 63점. 진짜 너무 천천히 떨어지죠. 원래 검사실마다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8일 대변 칼프로텍틴 25점. 여기 검사실에서도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었네요. 저도 이분 보면서 또 배운 게 많습니다. 치료가 팍팍 잘 되어서 2000점, 3000점 되던 분들이 300점, 20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저도 배우는 거죠. 이때 만약 조바심에 처방을 바꾸었으면 아마 다른 처방은 안 맞았겠죠. 그럼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배웁니다. 체중은 47kg으로 2kg이 늘었다. 이분은 이렇게 좋아져서 종료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해 2025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니까 새해인 1월 1일에 올라가겠네요. 저는 올해도 좀 더 배운 것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처방 A, B, C 이후에 D 처방도 있는데 사실 이 D 처방은 잘 안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D 처방을 재발견하고 이 처방의 효과를 새롭게 확인하는 해였다. 그리고 소화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일부는 비염 문제가 끼어 있는 환자가 있어서 치료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2025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올해도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자라서 조금 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치료율이 올라갔습니다. 내년 2026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치료율로 더 정확하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혼자 고분군투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어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 앞으로 되실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6년 되십시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